고깃집에서 분무기로 고기에 뭔가를 뿌리는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연육제와 MSG인 미온이 들어가고 업장에 따라 맛소금이나 잡내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생강가루나 청주 같은 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연육 효과는 연육제를 분무하고 최소 20분은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분해는 시간이 걸리는 효소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육제는 55도 이상에서는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불판에 고기가 닿는 순간 아예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고깃집에서 뿌리는 이 액체는 미온이나 맛소금 같은 MSG가 우리 혀를 자극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아무튼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면 이런 연육제를 이용하거나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깔아 고기와 함께 숙성하면 됩니다. 연육제에는 단백질과 콜라겐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가 들어있고 파인애플이나 키위에도 역시나 브로멜라인이나 액티니딘 같은 천연 프로테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 연육제가 있을 리 없고 고기를 굽기 전에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갈아서 숙성할 일은 더더군다나 귀찮아서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 귀찮은 일을 단지 이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바로 소금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책에서 말을 하니 긴가민가 했는데 먹어보고 알았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소금만 이용해서 연육작용을 하면서도 드라이에이징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험 설계. 이 실험을 위해 소고기 등심을 준비했습니다. 도축 후 14일간 숙성하고 급냉하여 냉동으로 보관한 국내산 유구 등심입니다. 그래서 어제 냉장고에 넣어 하루 동안 해동하였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 가지 고기 모두 핏물을 잘 닦아줍니다. 첫 번째 고기는 소금을 뿌리고 바로 구워 먹어보고, 두 번째 고기는 소금을 뿌리고 키친타올을 감싸고 냉장고에서 1시간을 둔 뒤 먹어보고 맛과 식감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기는 소금을 뿌리고 키친타올로 감싸 냉장고에 두고 24시간이 지난 다음날 먹어보고 각각의 맛과 식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래 레시피는 키친타올을 감싸지 않고 아래 공기가 통하는 렉을 놓고 고기를 그대로 냉장고에 넣는 건데요. 보통 집에는 이런 트레이가 없기 때문에 키친타올을 감싸서 접시 위에 올려놓으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고기를 뒤집어주면 반대편도 건조가 잘 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기는 소금을 뿌리고 바로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겉에 나온 수분만 닦고 굽기 전에 바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잘 달군 무쇠팬에 굽습니다. 고기 겉면의 수분을 잘 닦았지만 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으로 수증기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다 구워지는 데는 3분 15초가 걸렸고요. 먹어보면 등심이니까 당연히 맛있습니다. 또 그냥 냉동육이 아니라 냉장 숙성 후 급냉한 고기라 냉장육과 차이도 잘 느끼지 못하고요. 근데 맛은 있는데 뭔가 좀 심심한 느낌? 식감은 전혀 즐기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처럼 부드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질기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그 중간의 식감입니다. 다음으로 소금을 뿌리고 1시간 냉장고에 둔 고기인데요. 소금은 보시는 것처럼 큰 입자를 제외하고 다 녹아 사라지고 대부분 고기에 재흡수된 모습입니다. 역시나 구워서 먹어볼게요. 첫 번째로 구웠던 고기처럼 고기에 수분이 제법 있어서 수증기는 많이 나오네요. 고기를 굽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바로 소금을 뿌린 것과 비슷하게 걸렸습니다. 맛은 확실히 바로 소금을 뿌려 구운 고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고기 속까지 간이 밴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기의 맛이 겉돌지 않고 고기 잡내도 좀 사라진 느낌입니다. 식감은 느낌상 부드러운 느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소금을 뿌리고 하루 동안 냉장고에 넣어둔 등심입니다. 확실히 눈으로 봐도 고기가 좀 말라 보이죠? 이게 요리 용어로는 드라이 브라이닝, 건식 염장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드라이 에이징 같은 느낌입니다. 고기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수분이 냉장고에서 사라지고 소금으로 숙성이 됩니다. 지금은 냉장고에 하루만 두었지만 이틀 두면 효과는 더 확실합니다. 역시나 구워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수증기가 덜 나옵니다. 고기에 불필요한 수분이 이미 냉장고에서 증발했기 때문에 팬 위에서 고기가 쪄지거나 삶아지지 않고 잘 구워지죠. 와, 확실히 마이야르가 굉장히 빨리 되네요. 수분이 없으니 고기가 정말 예쁘게 구워져서 마이야르가 잘 일어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건 확실히 맛이 달라요. 고기가 달라. 진짜 와.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요. 200% 더 맛있습니다. 진짜 부드러워. 이게 답이네요. 정말 확실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무조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확연한 차이로 맛있습니다. 어떤 고기가 맞나 싶어요. 훨씬 부드럽고요. 고기도 진짜 맛있어요. 저는 앞으로는 무조건 소금 뿌리고 냉장고에 둘 것 같아요. 소금을 일찍 뿌릴수록 좋은 점. 오늘 실험은 이 책에 그 핵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요리계의 정석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MIT 출신의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리에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요리를 분석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때 요리사가 되겠다고 중식당에서 한 달에 85만원 받고 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2004년이었을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튀김 반죽에 계란 흰자와 노른자의 역할이 뭐냐고 물었다가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준 분이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니라 모르니 가르쳐줄 수 없었겠지요. 당시만 해도 요리 테크닉은 화려해도 요리 과학에 대한 관심이 없던 시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과학적으로 요리에 대해 설명해주니 참 마음에 드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소금을 고기에 뿌리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좋은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소금이 고기 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간이 뱄니다. 고기에 소금을 뿌리면 처음에는 삼투압 현상으로 고기에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기 표면에 있던 소금물은 확산을 통해 다시 고기 속으로 재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기의 깊은 곳까지 간이 배죠. 둘째로 고기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소금 이온이 고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고기의 단백질 구조에 결합하여 단백질의 구조를 약화시킵니다. 그 결과 단백질 간 결합이 느슨해져 고기는 더 부드러워지고 수분 보유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기 겉의 수분은 증발하지만 고기를 구우면 더 육즙이 많고 더 부드러운 고기를 구울 수 있게 되죠. 셋째로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뚜껑을 씌우지 않고 고기를 냉장고에 두면 고기의 바깥쪽이 마르게 됩니다. 겉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니까요. 우리가 고기를 프라이팬에 구울 때 마이야르를 만들어야 고기가 맛있어지는데 마이야르의 가장 큰 적은 고기에서 나오는 수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기 바깥쪽의 수분을 냉장고에서 날려버렸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더 짧은 시간에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고기 내부의 수분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더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 오늘의 실험을 요약하면 고기에 소금을 뿌리고 냉장고에 하루 동안 두세요. 진짜 압도적으로 이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소금의 간이 고기에 깊게 배고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해 주어 고기의 맛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삼겹살도 내친 김에 삼겹살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하루 동안 소금을 뿌리고 냉장고에 넣어둔 고기와 그렇지 않은 고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이것도 압도적으로 소금을 뿌려 놓은 고기가 훨씬 더 맛있을 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요. 제가 추측해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제가 냉장고에 넣은 삼겹살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보는 삼겹살이 아니라 제가 원육 한 판을 사서 크게 잘라 놓은 삼겹살인데요. 이게 워낙 두껍다 보니 소금이 고기 깊숙이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소금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어요. 만약에 삼겹살을 소고기 등심처럼 1cm 정도로 썰었다면 충분히 그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촬영 후에 저는 남은 삼겹살과 기름을 냄비에 넣고 잘 익은 김치도 함께 넣어서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과학적인 요리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